그렇게 되면은 90억 갭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팀이 그럼 뭘 해도 안 돼. 네.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드니아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병원에 좀 뜻하지 않게 네. 허리를 다쳐가지고 며칠 입원해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불행하다고 이제 느끼면서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워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행복과 불행,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교차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행복하고 왜 불행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정말 다 각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는 좀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네 가지만 하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핸드폰을 첫날, 두 번째 날은 못 봤어요. 세 번째 날부터는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제가 쓰러졌을 때가 연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SNS가 참 재밌는 게 해외여행 떠나고 떠나서 이제 막 뭐 좋은 거 먹고 뭐 미국 갔다, 유럽 갔다, 혹은 동남아 갔다, 뭐 휴양지 갔다 이런 거 보면서 와, 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 너무 부럽다.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도 이 시간에 뭐 내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도 병원에 있는 것보다 저렇게 값지게 휴일을 보내고 싶은데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너무 이제 이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판자복을 입고 저는 이제 병원밥 나오는 거 참치새끼를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인스타에 또 마찬가지로 SNS에 맛있는 거 먹고 있고 뭐 쇼핑하고 있고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또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아픈 것도 어찌됐든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것도 휴일에 병원이 오픈했다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집 앞에 그런 병원이 그렇죠.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감사해야 할 줄 모르고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저를 점점 불행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두 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땐 비교하는 삶은 아예 안 살았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도 물론 비교를 하고 살죠. 사람은 어찌됐든 태어나서 성장을 하려면은 비교라는 걸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비교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당한 나한테 득이 되는, 약이 되는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독이 되는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생기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까이에서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목표, 타겟으로 잡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보고 배우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10억이 있는데 20억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럼 갭 차이가 10억 정도밖에 안 나잖아요. 그 사람의 투자법, 그 사람의 일상,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이 돈 버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고 캐치하고 나도 내 일상에다가 이제 이거를 갖다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억이 있는데 100억 있는 사람하고 목표 대상을 비교로 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90억 갭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100억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멋있게 사는 건 사실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나의 하루와 이 100억 있는 사람의 하루하루를 비교를 하다 보면은 너무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비교는 일단은 저는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나를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지름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괜히 막 시기 질투하고서 이제 질투만 한다면 그건 좀 안 좋은 비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비교만은 나쁜 거는 아니지만 나를 좀 더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비교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관입니다. 네,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아픈 거야? 왜 내가 왜 이 시간에 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지? 네, 이러면서 그 현실을 너무 많이 탓했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몸 관리 못한 제 잘못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와이프 탓을 하고 한 시간만 더 있다 깨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난 책임을 김 대표님한테 돌렸다는데. 첫날은 제가 그랬는데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바쁜데 이러면서 그냥 오로지 비관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회사는 진짜 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줬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열심히 낮에 일하고 저녁에 병원에 와서 저를 또 간호를 해줬고요. 이제 와이프가 없는 시간을 저희 부모님이 와서 저를 또 간호를 해줬고요. 감사한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가 너무 그 비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 손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래서 두 번째 날까지는 굉장히 비관을 하다가 세 번째 날부터는 바뀌었어요. 감사하다. 물질적인 행복도 있지만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그게 제일 큰 행복. 인정받는다는 게 큰 행복이잖아요. 근데 너무 그걸 제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눈앞에 그냥 제 주어진 일,
제 24시간 업무 시간 이것만 보고 단편적으로 너무 앞으로만 달려가 그리고 성과 안 나오면 빨리 와 이러면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비관적으로 성과 안 나면 못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비관적인 사람을 또 생각해 보면은 직장 내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호기롭게 회의를 했어, 기획회의를 했는데 아 그게 되겠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많이 걱정하고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비관주의자. 비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팀이 그럼 또 뭘 해도 안 돼. 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정말 비관적인 사람은 사실 내 손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 전체도 손해이고. 예. 그 최근에 우리 흑백 요리사 봤잖아요. 흑백 요리사에 보면 팀전 나오잖아요. 팀전. 야, 제가 그 요리를 경연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 안에 인생이 또 담겨 진짜 있더라고요. 인생이 담겨 있다. 맞아요. 네네. 네, 진짜 그 경연을 하면서 팀전을 하는데 진짜 그 리더가 정말 아이템 정하면은 그 팀원들이 다 내놓으라는 고수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리더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그 리더는 역할 분담을 잘해주고 그 팀이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팀원들은 잘 따라가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뭔가 하자고 했을 때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의견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못 믿고 막 이렇게 혀 쯧쯧 차면서 막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는 팀은 아니야 다를까 져요. 지고 나서 이제 후회하죠. 아 그때 좀 더 팀워크를 잘 해볼 걸.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진짜 멀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중개 팀만 보더라도 팀장들한테 우리가 지시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바로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고 안 돼 해봤자 안 돼 하면서 그냥 되게 표정부터 어둡고 바로 행동이 안 하고 막 그런 부정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 그런 친구들은 좀 빨리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근에 뭐 중개팀 채용한다는 글도 올렸었는데 저는 사실 비관주의보다는 낙관주의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또 의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홍보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된다. 될 거야. 해보자. 이러면은 해서 됩니다. 근데 이거 될까? 안 돼. 해봤자 안 되겠지.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또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서 진짜 부정적인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전에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진짜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하입니다. 나를 비하하거나 남들을 비하하거나 혹은 이 상황을 비하하거나 그러니까 비하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올라가려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 혹은 우리 가족, 내가 지내는 친구들 올려줘야 돼요. 올려주면 내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을 낮추게 만들면은 나도 같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20대 때 결혼하면서 항상 이제 서마스터가 이제 연하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던 게 있고 저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항상 올려줘야 내가 올라간다. 남편 욕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기 얼굴 깎아먹고. 제일 저는 이제 그런 모임 만나잖아요. 다시는 거기 만나지 말라 그래요. 물들어요, 물들어. 근데 이게 일도 똑같습니다. 일도 동료들이 막 싫어. 근데 막 비하해. 뒤에서 이거 어쨌든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올려줘야 돼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올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비하하는 걸까요? 뭐 그게 재밌나 봐요. 그게 되게 희한해요. 그 비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건 제가 봐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남을 비하해야 본인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제가 지금까지 봐본 결과 대부분 그래요. 남 비하하고서 뒤에 이제 본인 얘기를 해요. 남 비하하고 나는 안 그랬는데 대부분들 남을 내려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속으로 그거 들으면서 뭐야 쟤 지금 방금 욕할 뻔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 또 나를 비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 상대 비하하는 것도 그렇지만 나를 비하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좀 안 그건 진짜 자존감 낮은 사람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비속어입니다. 비속어가 욕이 될 수도 있고 뭐 음담패설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들 혹은 이제 얘기들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지막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좀 이렇게 세게 보였으니까 금목걸이도 했었고 금팔찌도 했었으니까 그때 센 거보다는 좀 뺀질뺀질해 보인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소마스터가 되게 비속어도 많이 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쓰시는데 사실 진짜 뭐 음담패설, 비속어 진짜 잘 안 쓰거든요, 소마스터가. 네. 쓰긴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쓰기는 합니다. 가끔 혼잣말로 음담패설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비속어, 너무- 욕이 나올 때는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서 이렇게 막 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저도 나이가 40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성인인데 욕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들도 있고. 스마스터님이 진짜 그런 걸 하게 막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왜요?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근데 물론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약간 욕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이게 내가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되는데 뭐 어릴 때는 뭐 욕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그럴 때 있잖아요. 중학교 때 뭐 이럴 때. 근데 그럴 때 일진이셨어요? 아니만 일진은 아니었고요. 저 일진 아닙니다. 한성여고 친구들 알지?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그럴 때 빼고는 사실 진짜 성인이 돼서 밖에서 욕을 하는 건 진짜 이건 아닌 거잖아요. 도덕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근데 요즘 저 술집 가보면은 이때 초반 친구들이 이제 욕 엄청 해요. 그냥 멋있다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습관이야. 야, 이 뭐 XX야. 막 친구한테 그냥 하는데 그 친구도 그 얘기 듣고 똑같이 받아쳐. 그렇게 티키타카 하는데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예. 너무 없어 보이는 근데 그게 사회에 나와서까지 그게 이어진다? 그리고 집에 가정에서도 그게 이어진다? 그거만큼 없어 보이는 건 야,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네. 욕을 하면 내 귀로 또 들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돌아오지 않을까 목 떨어져요. 생각합니다. 목 떨어져요. 욕하지 마세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이 네 가지만 안 해도 불행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행복과 불행을 온탕냉탕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사실 것 같아요. 그래도 100%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안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실천해보면서 사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방금 얘기한 사비를 하지 않기를 약속하면서 불행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한편에서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